까지 참 다들 공포스러워했는데 네. 오늘 다행히 미국 증시도 나스닥은 좀 올라줬고 네네. 한국 증시도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여전하게 최근 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중소형주, 테마주, 개별주 흐름이 좀 강했던 모습에서의 상황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별로의 흐름을 나열해드리면 오늘 장에서 강했던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나간다라고 해서 강세를 보여줬고, 또 그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줬죠. 네. 이 밖에도 최근에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들을 보게 되면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뭐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 강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요소수 관련주들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까지 흐름들이 좀 강했던 모습이고, 금값 상승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또 그 저기 진료,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최근 흐름들이 좋아진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고, 전반의 시장은 대형주의 무게 중심이 실리고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한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오늘까지도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 단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들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센스를 좀 바꿔야 되는 개별 종목, 테마주, 이슈가 있는 종목에서 이제는 대형주로 조금씩 한 발 옆으로의 그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몇 가지 측면에서 감지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의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시의 호재라고 본다면은 글쎄요, 항생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 그것도 좀 하나의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 중국 시장이. 반등을 주긴 했는데 0.5% 정도 반등이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000억 규모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한 반면에 오늘 장 우리 지수가 장 초반의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후반에 밀렸던 이유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그 오후장에 나왔던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치 하향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까지 반영되는 가운데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매도로의 일변도 현상이 아니었나. 반면에 일본 시장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1.5% 정도 상승하면서 2%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항생도 1%. 1%로 예, 상승했어요. 이후에 제가 장중에 체크를 해서 그래서 어제 그 외국인 투자자의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의 변화에 있어서 연속된 흐름을 가지고 매매 동향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까지 해서 이들의 매도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항생지수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의 반응도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상쇄되고 해소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장 정도에서는 우리 시장이 좀 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서의 그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부러진 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는 가운데서도 글쎄요, 이쪽 섹터가 강했다라고 보기는,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부터 좀 주의 깊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반도체 전망은, 그러니까 반도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부장이라든가 뭐 HBM, DDR5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이 최근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을 주긴 했습니다. HPSP 같은 거, 장비주 중에서도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한솔케미칼이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상승세가 보여지고는 있는데, 과거와 같이 그 장비주나 DDR5, HBM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는 소부장단의 종목들은 이제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만들어질 내용이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그 주목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전 대형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형주를 왜 보냐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테마주, 소형주,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최근 열흘 동안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시장 주도형 섹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흐름의 변화가 어제 장에서 일부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준비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황과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차트는 러셀 2000 일봉 차트입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출발했죠. 나스닥이나 다우나 S&P가 이미 바닥 대비해서 일정 부분 상승한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 비해서 개별 종목 소형주 중심의 지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러셀 2000 지수는 좀 뒤늦게 출발해서 11월부터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왔고요. 최근 짧은 구간에서 한 4, 5일 정도 구간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 한 5%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미국도 이미 소형주 중심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최근까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측에 제가 그 종목 동향 전광판을 이제 일별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떠와 봤습니다. 최근 5일 구간에서의 흐름인데요. 어떤 부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냐면 이전에도 비슷했지만 제가 자료를 이제 화면에 띄우기 적정 이제 그 그림이 한 5개 정도에서 5개 정도만 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보시면 빅5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메타, 아마존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대표하는 주도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지난 11월 29일에 보면 전반의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빅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의 그 파란색 상승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전반의 개별주 장세 시장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로 넘어가서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뭐 일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긴 했지만 보합권에서 강보합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전반의 빅7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전체 종목에서의 종목들은 파란색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의 모습은 좋았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나서 지수는 좀 소강 국면에서 흐름이 진행됐다는 시장 전체 분위기죠. 이 12월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빅7의 종목들은 부분 상승하긴 했지만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시장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도 마찬가지였죠. 12월 4일에도 빅7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근 한 열흘 정도 흐름 내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진행되었던 모습들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도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줬고요. 대형주들은 좀 소강 국면, 쉬어가는 흐름들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된 반면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빅7 내에서 메타를 제외하고요. 메타도 한 0.5%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6개 종목이 1%, 많게는 2%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완전하게 확인된 과정에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최근 열흘 동안의 상황하에서 첫 번째로 대형주 빅7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흐름들이 오늘 장, 내일 장 하루 이틀 더 움직임이 진행되게 되면 흐름의 전환이 기존의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고요. 국내로 넘어와서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덕성 우선주입니다. 최근 이제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개별주의 시세 분출 선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주가를 위로 뽑아주면서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따라가면서 새로운 테마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4,500원 수준에서 주가 출발해서 단기간에 뭐 거의 3만 원까지 장중 고점 3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7, 8번 올라왔죠. 엄청나게 상승의 폭이 컸습니다. 상한가 또한 제가 30% 상하한폭이 변화되면서 연속적으로 5, 6번 상한가를 치는 것을 제가 최근 내에 보지는 못했는데
덕성 우선주 뭐 거래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한 2, 300만 주씩 거래가 붙어서 시장의 매기가 이쪽으로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정체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이 내일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승으로 다시 흔히 말하는 불기둥을 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도주였던 가장 먼저 움직였던 지금의 테마를 이끌어왔던 종목이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은 개별주와 테마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세 분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국내 선도주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지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이 소형주 쪽에서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형주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상에서의 대응 또한 소형주 시중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형주로 좀 관심을 가져가는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대형주가 가려면은 결국 그 외국인이 좀 네. 땡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중소형주 테마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네. 대형주라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 대형주 그러니까 핵심 블루칩이라고 하는 대형주가 가기에는 아직 시장의 여건이 그렇게 완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시장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산타랠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과거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12년 동안 12월 장이 어떠했느냐라는 이제 그 통계적 그 우리 주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12월 장에서는 12년 동안에 4번의 상승과 4번의 하락 그리고 4번의 보합이 나타났다. 반면에 1월 장에서는 12번의 시장 상황 하에서 9번이 상승했다. 이러한 과거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2월 장의 우호적인 시장 상황보다는 1월 장에서 기대치를 갖고 판단하는 그 흐름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형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블루칩 종목의 대형주가 아니고요. 최근까지 반도체가 움직일 때도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움직였죠. 이 소부장단의 움직임에서 저는 전기전자로 이제 이전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전자의 대표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장에도 삼성전기가 비교적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 3% 정도 주가 상승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주 단에서는 또 전기전자 단에서는 굉장히 흐름의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쉬어갈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시기가 되었고 이 매기가 전기전자로 옮겨가는데 대형주가 가는 장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데 전기전자 내에서도 아주 큰 대형주보다는 중간 단계 내지는 PCB 업체 같은 흐름의 종목들로 시장의 매기가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러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변수라고 한다라면 그 주식 양도세 부과 완화 방침에 대한 정부 발표가 이번 달 정도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다 지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주중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넘어가 버리면 뭐 주식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팔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양도세 부과 완화 방침에 있어서 기존의 10억을 50억 정도 규모로 완화하는 이런 대폭적인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게 되면 또 하나의 그 시장의 그 반등 포인트에서의 턴어라운드하는 이 전환점의 흐름에서의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뭔가 네. 맨날 12월, 11월 되면은 이 반복되는 이 어려운 증시, 그렇죠. 네, 산타랠리는 구경할 수 없는, 네네. 네, 이게 좀 깨졌으면 좋겠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아까도 이제 뭐 주목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네.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주도주들이 그동안 올라왔다가 지금 꺾였잖아요. 그렇죠. 이 꺾인 주도주의 저가 매수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분위기를 못 탔던 네. 네, 다른 주식을 건드릴 것이냐, 요거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주식을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에 매몰되어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하고 종목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의외로 바닥권 대비해서 주가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이죠. 뭐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미 올랐고요. 그 종목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의 흐름도 비교적 양호하다. 물론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일부 종목들도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그 지금의 테마가 아직 그 시세에 완전하게 발현되지 않은 테마들도 또 있습니다. 대형주가 하고 지수가 움직이고 시장이 흐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부 개별 종목 성향 하에서의 테마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그 종목들은 좀 더 가겠죠. 네. 꺾이는 흐름이 아닌 그 테마 같은 경우는 이 테마의 흐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은 12월 장은 앞서 말씀드린 지수가 세게 가는 장은 아니니까 양건, 그러니까 일부 테마주를 세팅해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기전자로 변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또는 일부 이제 기존에 안 갔던 대형주들을 다시 이쪽을 가져가는 두 가지 전략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1월 장으로 넘어가서 전략적으로 지수가 좋아지고 시장이 이때 막 그 상향화할 때 이때 큰 대형주를 사는 이런 전략과 대응으로 대응하시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테마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에서의 그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섹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테마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치 테마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 개선 이제 관련한 이제 테마 흐름의 종목들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이 관련한 종목들은 시세 형성 과정에서 좀 더 추가적인 주가 흐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부터 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15일 규정 시점까지는 계속 이 테마에 대한 그 기사나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올 거고요. 15일이 돼서 또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시행에 대한 확대 그 해석되는 재료 가치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되는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뉴스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각각의 종목들이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테마가 어떠한 형태로 시장에 발현될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다른 이제 그 테마의 주가가 움직였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주 중에서는 인성정보가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번 상승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뭐 조금 시간을 앞두고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거든요. 1회 상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월화수 정도의 주가 흐름 내에서 정체된 흐름이죠. 크게 벗어나지 않은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3일 동안의 흐름이 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재료 가치가 소멸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재료가 만들어지고 테마가 형성될 때는 바닥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매집을 해서 그 테마를 생성화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갑작스럽게 어떤 테마 재료가 만들어져서 이 매집 단계 구간에서의 흐름을 1단계 상승 이후에 주가가 흔들림의 과정에 진행이 될 때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근에 나타났던 종목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초전도체 종목들이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갑자기 났죠. 해외 논문이 실리면서 초전도체에 한국 위상이 발현됐고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초전도체 주가를 보시게 되면 논문 발표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하루 이틀 주가가 움직였어요.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 4, 요일 정도 주가가 오르내림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주가 꺾인 거 아니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셨는데 이때의 거래량과 주가 꺾일 때는요, 대량의 꼬리단 음봉을 만들어서 대량의 거래를 만들어주고 거래가 줍니다. 근데 거래가 계속 수반되는 형태에서의 흔들림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거 매집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이거 매집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여기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재료가치 부각으로 인해서 새로운 매집 구간에서의 주가 형태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비대면 원격 관련한 지금의 정책 완화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근의 흔들림의 과정에 주가 움직임과 이 흔들림의 과정에서 여전하게 유효한 거래량이 진행이 되고 있고 흐름이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후의 주가는 상승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확률적인 근거로서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로 우리가 접근할 때요,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가야 됩니다. 주가가 급등했거나 상승했을 때 손절 라인을 잡는 기준으로서의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 양봉, 장대 양봉이 보통 만들어지죠.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런데 보통의 주가가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값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중심선 값을 깼다는 것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심선 값은 이 장대 양봉 내에서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손절매 물량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주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3,200원 정도의 이 양봉의 중심선 값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인성정보 같은 이 원격 진료 관련한 테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는 종목에서의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일장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또 보일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시장의 전반의 흐름에서 방향을 상방으로 잡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의 금리가 5%에서 4.2%까지 하향화돼서 안정화되고 있죠.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4.5를 돌파하고 5%까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전반의 흐름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3년 만기 국고채를 금리 표준화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4.1% 수준에서 내려와서 지금 3.4까지 들어왔거든요.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금리는. 그래서 우리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면 계속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관이 외국인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의 하락은 이제 중심선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기관은 매수를 하겠지만 이게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기관이든 외국이든 매수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 하방 안정화라고 우리가 이런 장을 보통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시장은 저점으로서 인식이 확실하게 된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만 만들어지면 상방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주가 흔들림의 과정에서 두려워 마시고 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일장도 미국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주식을 매수하셔도 된다. 그리고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매수까지 안 하더라도 이러한 대응으로 내일장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